네,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을 좀 드렸던, 어제 추천을 좀 드렸던 클로버 사모펀드 움직임이 제가 굉장히 수상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미 텔레그램 통해서 좀 수익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먹을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좀 노려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오늘 바로 시가 대비 7%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영상을 보시고 텔레그램을 체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수익을 편안하게 챙기셨을 하루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돌아와서 3월 달에 2월 달보다는 그래도 수익이 소폭 좀 떨어진 감이 있지만 3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무탈한 수익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월 1일 증시가 시작되었고 오늘 탄핵 선고 일정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4월 한 달은 또 어떤 방향으로 제가 체크를 드리면서 수익을 좀 체크 드릴 수 있을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이렇게 매번 기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채널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들어오실 수 있게 제한 없이 열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영상으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체크 드리는 종목들도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오늘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드려볼 부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 일정 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4월 4일 오전 11시로 일단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2일이 수요일이고 3일이 목요일이고 4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안 그래도 뭐 주봉 마감 시점에서 그리고 고용동향 보고서에 있어서 좀 경계심이 짙어질 수 있는 일정이긴 한데 일단 이 날짜에 맞춰서 탄핵 심판일이 나와주었죠. 그러면 탄핵 심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이재명의 동신건설을 좀 체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탄핵 선고가 나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 적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 뭐 이렇게 쓸게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인맥주가 정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은 뭐냐면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가장 외교적인 입장 그리고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수권자의 부재입니다. 통수권자의 부재가 정치적 리스크로 어떤 결정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뭐 정권이 유지가 되든 교체가 되든 물론 민주당 의석수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탄핵이 뭐 기각될 경우에 차후에 있어서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대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통수권자 결정 측면에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현 자리가 유지가 되든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맥주 측면에서도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조기 대선으로 가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네,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거겠죠.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관련주에서는 당연히 수급이 이탈될 수밖에 없고요. 그 흐름이 뭐 이재명이라던가 아니면 김문수라던가 김동연이라던가 뭐 홍준표 이렇게 조기 대선을 좀 고려한 지지율에 따른 순환이 한 번 더 사이클이 돌 수 있다라는 데서 인맥주 수급이 유지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각되었을 때 기각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들이 잠깐 반응은 나오겠지만 그게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권 유지 측면에서 뭐 관련주들이 시세가 계속 뻗어나갈 만한 이유는 사실 대선 테마주 특성상 크지 않기 때문에 인맥주가 더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되면서 인맥주에 맺혀있던 거래대금이 일시에 출회가 확 되면서 인맥주의 끝물을 알릴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그래도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좀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를 그려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릴 것인가라는 측면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뭐 동신건설이라든가 이재명 관련주도 불명 괜찮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불명 지금 일단은 야권에서 1위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항소심 선고에 있어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좀 덜어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바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대심, 뭐 항소심이 뒤집히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기대심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관련주의 수급이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평화홀딩스를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좀 더 낫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시장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네,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늘 불안한 걸 싫어해요. 불확실한 걸 싫어하는 게 시장 특징이기 때문에 그럼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일단은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항소심에서 일단 사법 리스크가 좀 덜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래도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런 뭐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상고심도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의 확률이라도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불안성, 네, 불안성은 정말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그 이하의 확률로라도 만약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50%의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등주로 옮겨갈 수가 있고 현재 이재명 지지율을 좀 바짝 쫓고 있는 물론 괴리가 크지만 바짝 쫓고 있는 후보가 현재 김문수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관련주도 반응이 좋을 수 있지만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김문수 쪽으로 안전하게 노리는 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양호한 베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 모두 좀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었고 뭐 동신건설이라던가 프리엠스 그리고 뭐 오리엔트 전공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상한가를 좀 다발적으로 가주면서 좀 강세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 이런 평화홀딩스라든가 평화산업 이런 김문수 관련주들보다는 그리고 여타 야권인 뭐 홍준표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율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직접적인 수혜는 이재명 관련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1%의 확률이나 아마 이런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아무리 높은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김문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평화홀딩스 역시도 지금 탄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뭐 OBV 맺혀 있는 강도도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 사이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둘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와해 가능성을 엿본 시점에서 반응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김문수 관련주들도 꾸준히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어차피 똑같이 노려먹을 수 있을 방향이라고 한다면 1%라도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키를 맞추자라는 측면에서 평화홀딩스, 네, 이제 그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시나리오라던가 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다 짚어드리긴 또 어렵고 저도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4월을 좀 노릴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제가 정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4월 증시 역시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같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못다한 내용들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또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채널 관심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